그래서 exchange rate이라는 건 다들 알다시피 자, 한 나라의 커런시랑 또 다른 나라의 커런시를 서로 비교해서 그 밸류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exchange rate이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뭐 US 달러랑 뭐 유로랑 비교했을 때 자, 1유로를 사기 위해서는 1.5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1.5달러를 줘야지만 1유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이건 다들 알다시피. 그리고 반대로 자,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0.67유로만 필요하다라는 거고. 오케이? 0.67유로를 내야지만 1달러로 컨버트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뭐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갈게. 자, 이게 중요한데 자, demand랑 supply of foreign exchange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xchange rate를 할 때도 자, currency 또는 그 currency 자체를 demand 또는 supply를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우리가 배웠던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demand랑 supply처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도 내가 써놨지만 만약에 우리가 foreign currency를 사고 싶어. 자, 근데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가서 나 이거 사고 싶으니까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자,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foreign currency를 demand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돈, 우리 domestic currency를 supply 해야지만 foreign currency를 demand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이따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다시피 내가 만약에 달러를 demand 하고 싶어. 그럼 달러를 demand 하고 싶으면 그만큼 내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supply 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원을 해야지만 이 달러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몇 가지만 들여다보면 자, demand for domestic currency는 결국 반대로 foreign currency supply를 generate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그 currency를 사고 싶으면 걔네 나라의 돈을 supply를 해야지만 우리나라 원을 demand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뭐 내가 보면 한국이랑 미국이 서로 트레이드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보면 자, US 달러를 사야 돼 일단. 오케이? 왜? US 달러를 사야지만 그 US 달러를 가지고 USA 엑스포터들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서플라이, 원의 서플라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자, 만약에 여기에 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한국이랑 미국을 가지고 할게. 자, 한국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뭐 미국이 있다 치자. 그럼 서로 이제 지금 디맨드를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다 이제 케이스를 하나 주자면 엑스포트가 미국의 엑스포트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엑스포트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뭐겠어? 여기는 지금 임포트가 미국 임포트를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자, 익스체인지 마켓이 하나 있어. 오케이? 이거는 익스체인지 레이스 그 커런시를 서로 컨버트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지금 보다시피 만약에 한국이 미국 거를 사야 돼. 자, 엑스포트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가 우리나라 원을 그냥 미국 USA 그 컴퍼니한테 주면 USA 컴퍼니한테 살 거야 안 살까? 안 받지. 왜? 원이니까 달러로 컨버트를 해줘야지만 USA가 그 돈을 지불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 물건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원을 일단 익스체인지 마켓에다가 서플라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절차가 무슨 절차냐면 지금 여기 안에서 이제 컨버트를 하는 거야. 이 중간에서. 오케이? 자, 지금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컨버트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원이 이 익스체인지 마켓에 들어왔으니까 뭐로 컨버트 되겠어? 달러로 컨버트 되겠지. 오케이? 자, 달러로 컨버트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실제로 따지면 demand for 달러를 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플라이를 대고 그다음에 달러로 체인지가 돼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디맨드를 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달러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사고 싶으면 원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야. 달러로 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원을 익스체인지 마켓으로 서플라이를 한 후, 그 다음에 달러로 컨버트 한 다음에 미국 컴퍼니에서 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자, 서플라이와 원이 인크리스 한 거고, 이건 반대로 디맨드 포 달러가 인크리스 한 거고,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지금 내가 말한 시스템이 여기 있는 거고. 그냥.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만약에 코리아가 import from USA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미국한테 돈을 지불해야 돼. 다른 말로 방금 얘기했듯이 US 달러를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서플라이 원을 한 후, 그 다음에 US 달러를 사서 그 다음에 그거를 엑스포터한테 페이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야.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너네가 할 것 중에 익스체인지 레이트 시스템 중에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로팅 익스체인지 레이트 시스템이에요. 자, 플로팅 익스체인지 레이트 시스템이란 뭐냐면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바뀌는데 무엇에 의해 디터민 되냐면 마켓 포스에 의해. 다른 말로 그 커런시의 디맨드나 또는 서플라이에 의해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바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디맨드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서플라이 때문에 바뀔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냐면 여기는 government intervention 하지 않고 자유롭게 디맨드나 서플라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커런시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를 우리는 floating exchange rate 시스템이라고 불러. 그래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자, 다이어그램은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너네가 흔히 알다시피 자, 디맨드 커브, 서플라이 커브 똑같아. 오케이? 그 대신 여기다가 이제 레이블 자체를 demand for dollar, supply of dollar가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뭐 유로존이랑 서로 거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레이블 자체를 뭐 XXS는 그냥 말 그대로 quantity of dollar라고 하니까 이건 쉬워. 근데 여기는 자, price of dollar in terms of euro야. 오케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US 달러랑 유로랑. 그러니까 price of dollar in terms of euro라고 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여주자면 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도 돼. 오케이? 그리고 demand for 나는 이제 원으로 할게. 원으로 supply for one 이렇게 할게. 자, 여기는 당연히 quantity of one이 되겠지. 자, 대신 여기 아까 했듯이 헷갈릴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그 원이랑 달러랑 비교한다면 price of one in terms of dollar 이게 솔직히 좀 프로퍼한 레이블은 맞는데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야 돼. slash one.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사실 나는 이거를 더 추구해. price of dollar in terms of euro 이렇게. 오케이? 자, price of one in terms of dollar 이렇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도 정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 돼. 자꾸 실수하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플로팅 익스체인지 레이트라는 건 디맨드가 많거나 서플라이가 많거나 하면 이게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바뀐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여기도 지금 만약에 demand for one이 increase 했다 치자. 자, 그럼 원래 커런시가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 뭐 0.5라고 할게. 여기 있었는데 지금 demand for currency가 increase 하면서 어떻게 됐어? 커런시가 지금 늘어나 버린 거야. 0.5 한 8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floating exchange 그 rate이란 건 demand나 또는 supply에 의해 요 커런시가 바뀌는 걸 floating exchange rate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레이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일단 하기 전에 이 터미널러지가 있는데 자, appreciation. 자, 말 그대로 그 어떠한 커런시가 밸류가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는 appreciation을 불러. 오케이? 지금 내가 여기는 example로 달러라고 해놨는데 자, appreciation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자, value of dollar가 increase 했다. 오케이? 라고 하는 걸 appreciation 하고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커런시의 디맨드가 increase 했을 때 오케이? 그리고 하나는 그 커런시의 supply가 decrease 했을 때 우리는 appreciate 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반대로 depreciation은 이제 그 value가 decrease 했을 때를, currency value가 decrease 했을 때를 depreciation을 하고, 자, 우리는 여기도 보면 똑같이 반대지. 자, demand for that currency가 decrease 하거나, 자, supply of that currency가 increase 하거나,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appreciate 되거나 또는 depreciate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보여줄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supply of 그 달러랑 demand for 달러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0.67이었는데, 오케이? 자, 지금 demand for 달러가 increase 한 거야. 사람들이 이제 디맨드를 많이 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디맨드가 인크리스하고, 자, 디맨드가 인크리스 함으로써 우리 커런시 어떻게 했어? 달러 커런시는 0.67에서 0.90으로 어프리시에이트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디맨드가 인크리스 하면 어프리시에이트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뭐 반대로, 자, 디맨드 말고 서플라이가 만약에 디크리스 했으면, 똑같이 서플라이도 디크리스 하면 어프리시에이트 했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반대로는, 자, 지금 유로가 서플라이가 인크리스 했어. 오케이? 자, 유로의 서플라이가 인크리스 하니까, 원래는 1.5에 유로, 1.5 유로였는데, 지금 서플라이가 인크리스 함으로써 유로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value of currency가 떨어지고, 이거는 decrease 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반대로 demand for 그 유로가 떨어져도 depreciate 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팩터들이 어떻게 커런시를 어펙트하고, 자, 그 커런시가 그렇기 때문에 어프리시에이트 또는 디프리시에이트 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써놨지만, 자, 한국 입장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어떠한 팩터 때문에 커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주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foreign demand for countries export에 의해서 exchange rate는 바뀌게 될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바뀌냐? 자, 만약에 엑스포트가 인크리스 하면, 자,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커런시를 디맨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커런시는 디맨드는 인크리스 될 것이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demand for one의 커브가 shift 오른쪽으로 인크리스 할 것이고, 인크리스 하면 appreciate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걸 조금 더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자면, 자, 만약에 뭐 미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한국이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 우리의 엑스포트가 인크리스 했다라는 거야. 그치? 그 소리는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산다라는 거야. 그럼 미국은, 자, 여기 익스체인지 마켓이 중간에 있어. 자,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달러를 일단 서플라이를 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달러를 한 후에, 달러를 서플라이 한 후에, 자, 보다시피 여기서 원으로 컨버트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미국 애들은 엑스포트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일단 여기서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서플라이 한 후 원으로 바꾼 후에, 자, 그 소리는 결국 무슨 소리야?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원의 디맨드는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왜냐면 얘네들이 더 많이 샀잖아, 우리 원을. 그치? 서플라이 올라갔고, 원은 대명했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demand for 원이 인크리스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했지만, demand for domestic currency 원이 인크리스 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자,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면,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퍼 버전을 써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자, 쉽게 쓸게. 자, 이렇게 지금 다이어그램을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지. 그지? 자, demand for one이랑 supply one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도메스틱 마켓을 보자면 지금 도메스틱 마켓의 demand for one은 인크리스 했다는 거야. 그럼 demand가 인크리스 한 걸 이렇게 그려야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알다시피, 자, 지금 currency는 여기 오른쪽 보다시피 appreciate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quantity of 원은 늘어난 거야. 얘네가 더 많이 샀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appreciate 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지금 나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얘기했지만, 만약에 USD까지 같이 겹쳐서 온다면 USD는 서플라이 늘려서 우리나라 원을 컨버트해서 원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원은 인크리스하고 디맨드가 인크리스하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서 어필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반대로 만약에 한국이 임포트를 막 더 한다는 거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샀어. 자, 미국의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 임포트가 인크리스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원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원을 서플라이 해야 되는 거야. 익스체인지 마켓에. 그럼 원을 서플라이 해서 걔네 나라의 그 달러를 디맨드 해야 하기 때문에 원을 서플라이 할 것이고, 자, 우리나라 입장이니까 이거. 자, 원의 서플라이가 인크리스 하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하지. 그러니까 디피시트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것 또한 같이 보여줄게. 자, 이것도 똑같이 내가 위에처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자, 우리나라가 지금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국이라고 하자면, 자, 우리는 임포트를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임포트가 더 늘어났다는 거지. 얘네 물건 더 산다라는 거야. 그럼 익스체인지 마켓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네 물건은 다른 말로 얘는 엑스포트가 늘어난다는 소리랑 똑같아.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미국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원을 일단 서플라이를 해야 된다는 거. 왜?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오케이? 원의 서플라이 늘려야 되는 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 US 달러로 컨버시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자, 이게 컨버시 될 거야. 자, 그리고 알다시피 자, 이제 요거는 demand for 달러는 인크리스 할 거고. 근데 솔직히 여기는 알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여기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플라이 그 원이 인크리스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자, 다이어그램을 그리다면 똑같이 자, 코너리어 원이고 똑같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서플라이가 인크리스 했다 하니까 서플라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우리의 원은 디프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코너는 늘어나고. 오케이? 그래서 디프시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임포트가 늘어나면 서플라이 원이 인크리스 할 것이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이 디프시 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인트레스트 레이트 또한 자,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어펙트하는 팩터 중에 하나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 그 나라의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어펙트하는지 보여줄게. 자, 익스체인지 레이트란 건 결국 그 나라의 센트럴 뱅크가 이자율을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렸어. 인크리스 시켰어. 자, 그렇게 된다면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야. 왜? 은행에다가 세이브 해놓으면 그만큼 돌아오는 리턴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럼 외국 그 나라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 컴퍼니들은 우리나라에다 그 세이브하고 싶어 하고 자, 그럼 세이브를 하려면 어떻게 해서 자기네 나라 돈으로 서플라이를 올려서 우리나라 원을 디맨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에 있는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의 그 디맨드는 인크리스 할 거고 오른쪽으로 시프트함으로써 어프리시트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만약에 뭐 한국이 이렇게 있고 자, 미국이 있다 치자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센트럴 뱅크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자, 올렸다 이거야. 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리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 더 어트랙티브해졌다라는 거야. 왜? 예전보다 리턴이 더 많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자, 이제 익스체인지 마켓이 여기 있으면 자, 자기네 나라 US 달러를 서플라이를 늘릴 거야. 우리나라에다 투자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늘려버린단 말이야.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 그 소리는 뭐야? demand for 원이 increase 한 거란 말이지. 오케이? 더 투자하고 싶으니까 자기네 US 달러를 컨버트해서 원으로 컨버트를 한 후 오케이? 자, 원으로 컨버트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마켓에서는 원의 디맨드 늘어난 거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면 자, 디맨드랑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디맨드가 인크리스 한 거기 때문에 디맨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appreciate 한다라는 거 우리가 다들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인트레스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낮아지면 예전보다 우리나라는 어트랙티브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demand for one이 줄어들 거라는 거야. 그러면 디프시 살 거라는 거. 거꾸로 가도 똑같아. 자, 그리고 investment from abroad도 똑같아. 자, 만약에 우리나라 그 정부가 폴리스를 바꿔서 environment를 좋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foreign company나 foreign country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인베스트 할 수 있는 environment를 좋게 만들어 버린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 자, 우리나라에다가 뭐 공장을 짓기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기네 나라, 예를 들어 아까 미국이라 했으니 미국 달러로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은 원으로 컨버트를 해서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자기네 나라의 돈을 서플라이 해서 똑같이 투자하는 우리의 나라의 디맨드를 인크리스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방금 여기다 보다시피 이거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건 인트레스트가 아니라 뭐 만약에 뭐 폴리시가 바뀌었다. 그러면 미국은 서플라이를 늘려가지고 우리나라에다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 우리나라 원으로 컨버트한 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디맨드는 올라갈 것이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되고 어프리시에이트 할 거라는 거 똑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거는 자, 미래를 예측하고 커런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뭐냐? 자, 미래에 만약에 그 나라의 커런시, 예를 들어 원이라고 하면 원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은 우리나라 원을 막 살 거라는 거야. 반대로 우리나라 원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막 파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걸 스페큘레이션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우리나라 커런시가 어프리시에이트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살 거라는 거야. 왜? 미래에 올라갔을 때 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우리나라 커런시를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기네 나라 돈으로 서플라이 해서 우리나라 돈을 사야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커런시 원의 디맨드는 인크리스 할 것이고 그 쉬프트 오른쪽에서 어프리시에이트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뭐 사실 똑같은 컨셉이지만 지금 보다시피 뭐 예를 들어 한국이 있고 자, 미국이 있으면 자, 우리나라의 돈의 원의 밸류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원을 사고 싶어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자기네 달러 서플라이 할 거고, 오케이? 서플라이 낼 거고, 자, 이거를 컨버트해서 이거를 컨버트 해가지고 원으로 컨버트한 후, 자, 우리나라에다가 원을 디맨드 하는 거야. 자, 이제 이걸 갖고 있겠지, 이 사람들은. 오케이? 오늘 디맨드에서 원을 홀드하고 있을 거야. 어프리시에이트 사귈 때까지. 그래서 밸류가 어프리시에이트 했을 때 그때 팔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알다시피 뭐 다이어그램을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나중에 어프리시에이트 됐으면 이건 굳이 안 그려도 되지. 어프리시에이트 했으면 그때 사람들 또 팔 거라는 거야. 그때는 또 셀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보고 미리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스페큘레이션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foreign currency reserve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자, 각 나라마다 센트럴 뱅크들은 foreign currency를 홀드하고 있어. 왜? 미래에 currency를 affect 하기 위해서 외국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한국은행도 US 달러를 홀드하고 있단 말이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홀드하고 있다가 자, 자기네가 원할 때 커런시를 어프리시트 하고 싶다 또는 디프리시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사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US 달러를 사용해서 커런시를 어펙트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센트럴 뱅크가 foreign currency를 살려고 하면 자, 어떻게 해야 돼? 자, 외국 돈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돈을 서플라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서플라이는 우리나라 그 원의 서플라이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원의 서플라이가 늘어나니까 그 원의 서플라이 커브는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그렇게 되면 디프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커런시를 디프시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센트럴 뱅크들은.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국은행 센트럴 뱅크지만 foreign country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돼. 자, 이게 foreign currency reserve가 중요하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편이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보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 얘네 입장에서는 자, 센트럴 뱅크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센트럴 뱅크가 있는데 자, 만약에 자기네들이 뭐 어프리시트 하고 싶어. 오케이?
우리나라 지금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올리고 싶다 이거야. 우리나라의 원의 가치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센트럴뱅크는 자기네들이 홀드하고 있었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foreign reserve를 팔 거야. 셀 할 거야. 다른 말로 서플라이 할 거라는 거야. 어디다가? 익스체인지 마켓에다가. 오케이? 익스체인지 마켓에다 서플라이를 할 거야.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우리 코리아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US 달러를 지금 팔아버린 거야.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그러면 뭘로 팔어? 원을 사오기 위해서 판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의 demand for one은 올라갈 것이고 demand for one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 거야? 어프리시에이트 한 거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센트럴뱅크가 만약에 자기네들이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어프리시에이트 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자,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체인지 됨으로써 어떠한 에펙트들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할게. 첫 번째는 커런시가 어프리시에이트 했다라는 걸 먼저 가정해서 볼게. 자, 만약에 우리나라 커런시가 어프리시에이트 했다라는 거는 예전보다 우리나라의 밸류가 올라갔다는 거야, 커런시에. 자, 그렇다는 소리는 뭐겠어? 다른 나라의 커런시를 살 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예전에 비해.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지? 자,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다른 나라의 커런시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고, 그 소리는 결국 다른 나라의 인포트 굿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인포트는 이제 더 싸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엑스포트는 어떻게 되겠어? 자, 이제 우리나라의 커런시가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커런시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엑스포트는 더 비싸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디프리시에이트 하면 어떻게 돼? 자, 예전보다 우리께 싸졌으니까 이제 바이스 벌사가 되겠지. 디프리시에이트 되면 우리나라 커런시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엑스포트는 늘어날 것이고 임포트는 비싸질 것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컨셉이야, 이건. 자, 그리고 이제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바뀜으로써 이제 어떠한 컨시퀀스들, 자, 우리 저번에까지 했던 건 다 커스들, 어떤 커스가 생겼냐라고 했다면, 자, 이제는 리졸트다. 자, 컨시퀀스가 어떤 컨시퀀스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봐볼게. 자, 첫 번째는 cost push inflation이 생길 수 있어. 자, 근데 어떨 때 생길 수 있냐면, 만약에 currency가 depreciate 때 우리는 cost push inflation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자, 만약에 우리나라 컴퍼니가 외국으로부터 팩터 프로덕션을 임포트 해오는 거라면 그건 cost push inflation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팩터스 프로덕션, 예를 들면 기름 같은 걸 얘기하게 되겠지. 자, 기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는 임포트를 해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커런시가 디프리 된다는 건 그만큼 외국에서부터 페트롤을 비싸게 사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물건을 하나 만들 때마다 비싸게 페트롤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cost push inflation, 그러니까 cost production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그것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야. 자, appreciation은 cost push inflation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다른 opposite한 사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appreciate 되면 반대로 inflation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왜냐면 import가 더 싸지잖아. 그지? 그러면 cost of production도 decrease 할 것이고, 그러면 inflation도 줄어들 거라는 거야. 자, cost push inflation만 생기는 게 아니야. demand pull inflation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decrease 되면 뭐 어떻게 돼? 자, 엑스포트하고 임포트를 나누자면, 자, 엑스포트는 훨씬 더 많이 될 거라는 거야. 왜? 엑스포트는 싸졌고, 임포트는 비싸졌잖아. 오케이? 도메스틱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 AD를 움직이는 컴포넌트들 다 알지? CIG, X-M. 자, X가 increase 한다는 소리는 AD가 increase 한다는 거야. 그럼 AD가 increase 하면 어떻게 돼? 프라이스 레벨 올라가고, 그러면 demand pull inflation이 생긴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건 AD가 올라가서 생긴 거고, 이거는 SRS가, 뭐, AS가 decrease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뭐 똑같이
appreciate 되면 이건 demand pull inflation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아까. 왜냐? export는 내려갈 것이고 import는 올라가니까 AD가 decrease 함으로써. 자, 그리고 employment는 어떤 effect를 주냐? 자, depreciate 되면, 자, expor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어나고, import는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domestic은 더 많은 프로덕션을 한다는 소리겠지. 자, 그렇게 된다는 소리는 결국 더 많은 employee들을 employ해서 프로덕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recession 때 이 depreciate 하면 그 recession이 사라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cyclical unemployment는 AD가 decrease 함으로써 생기는 unemployment를 얘기를 하는데 output이 줄어들어서 depreciate 하면 export가 다시 올라가면서 AD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recessional gap, 다른 말로 cyclical unemployment를 없앨 수 또는 줄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appreciate 되면 우리나라 엑스포트가 비싸지고 임포트는 싸지기 때문에 반대로 unemployment는 늘어난다는 거야. 다른 말로 employment는 줄어든다는 거야. 오케이? 오히려 이거는 recessional gap을 만들어서 cyclical unemployment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economic growth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뭐 이건 뭐 뻔하지 이젠. 자, 엑스포트, 임포트로만 갖고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대체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어펙트를 받는 거야. 그래서 디프시 되면 엑스포트 올라가고, 자, 그렇게 되면 AD 올라가니까 GDP 올라가고, 아웃풋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코노믹 그로스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게 아주 쇼텀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결국 AD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생겨?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 그럼 다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물건은 비싸지고 우리나라 물건은 비싸지고 그럼 엑스포트 줄어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이 디프레션 때문에 AD가 올라가서 뭐 엑스포트 늘어나고 이코노믹 그로스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AD가 올라감으로써 결국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비싸지니까 도메스틱 물가가 비싸지니까 foreign 컴퍼니들은 안 사고 컨트리들은 안 사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엑스포트가 올라가면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쇼텀일 수는 있겠지만 엑스포트가 올라가면 결국은 그 엑스포트를 하는 컴퍼니들 입장에서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면 인베스트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인베스트가 시작되면 쉽게 말하면 팩터 프로덕션의 퀄리티라든지 퀀티티가 늘어남으로써 나중에는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뭐 쇼텀과 롱텀으로 봤을 때 쇼텀과 롱텀 둘 다 인크리스 시킬 수 있는 팩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롱런 이코노믹 그로스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 돼. 자, 다음은 foreign debt인데 만약에 우리가 IMF라든지 또는 월드뱅크에서 돈을 빌렸다면 자 근데 우리 커런시가 디프시 됐다면 자 그 소리 뭐겠어? 자 우리의 커런시 밸류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걔네한테 예를 들어 US 달러로 대체적으로 많이 돈을 빌리거든. 그럼 US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커런시가 디프했다는 건 그만큼 US 달러를 더 비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야. 더 많이 돈을 줘야 되는지 우리 커런시 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foreign debt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은 foreign debt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디프시 되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디벨로핑 컨트리들이 많은 이런 문제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디프리시에이션을 해서 엑스포트, 임포트를 좋게 만들려고 해서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foreign debt이 있다면 그 foreign debt이 burden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사이드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current account balance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야. 또 다른 새로운 토픽으로 중요한 토픽이야. 근데 일단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의 밸류를 보려고. 오케이? 자 그렇다는 소리는 디프시 되면 어떻게 됐어? 엑스포트는 인크리스하고 임포트는 줄어든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 자 만약에 디프시 된다는 거는 만약에 트레이드 데피시트이 있었다면 이거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트레이드 서플러스 자 트레이드 데피시트이란 건 임포트가 더 많았을 때를 얘기를 해. 그럼 임포트가 더 많았을 때 어마운트를 줄일 수 있다는 거. 트레이드 서플러스는 엑스포트가 더 많았는데 그 트레이드 서플러스가 더 많이 커질 거라는 거. 오케이?
이건 아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내가 새롭게 토픽으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게. 어쨌든 이 컨셉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총 익스체인지 레이트 시스템에 총 세 가지의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플로팅 익스체인지 레이트 그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픽스드야. 오케이? 그래서 픽스드란 뭐냐? 일단 픽스드라는 건 정부가 자기가 원하는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정해놓고 자 그거를 움직이지 않고 자기네들이 메인테인 하려고 하는 거를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그걸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센트럴 뱅크가 도와줘서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픽스드로 맞춰놓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exchange ratio fixed by central bank라고 돼 있고, 자, 만약에 demand나 supply, 그 currency demand나 supply가 shift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끔 막는 거야. 자, 누가 막어? 아까 얘기했던 central bank가 더 해서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policy를 가지고 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알다시피 demand나 supply는 floating 때랑 똑같이 움직일 수는 있어. 뭐 엑스포트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임포트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등등. 자 근데 가버먼트가 인터벤션을 통해서 센트럴 뱅크가 인터벤션을 통해서 그거를 메인테이닝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정해놨던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디맨드 커브나 서플라이 커브 커런시다. 커런시의 디맨드 커브나 서플라이 커브로 쉬프트해서 자기네들이 원래 맞춰놨던 이퀄리브리엄 쉽게 말하면 디스이퀄리브리엄이 안 나게끔 그걸 없애게끔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Fixed Exchange Rate이라고 불러. 그래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자 이게 그 Fixed Exchange Rate 다이어그램인데 자 뭐 여기서 지금 보면 디맨드가 쉬프트 할 수도 있고 서플라이가 쉬프트 할 수 있어. 자 요건 근데 내가 그리면서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일단 디맨드를 먼저 쉬프트 하자면 자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자면 일단 뭐 한국이랑 미국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일단 첫 번째 예를 하나 들자면 만약에 엑스포트가 떨어졌다 이거야. 자 엑스포트가 떨어졌다는 거는 자 그만큼 예전보다 우리나라의 원의 커런시를 안 산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뭐 커런시가 뭐 엑스포트가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안 산다는 거야. 자 그러면 demand for one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decrease 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보다시피 정부는 여기다가 exchange rate를 fixed로 해놨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여기다 2불이라고 할게. 자 여기다 fixed로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변하면 안 돼. 근데 demand가 오른쪽으로 shift 하면서 자 지금 보다시피 원이 1불 50으로 떨어진 거야. 오케이? 쉽게 말하면 depreciate 한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정부는 또는 센트럴뱅크가 폴리시를 써가지고 요 디맨드를 올리려고 할 거야. 그래서 다시 2불로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1번 디맨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면 요거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면 다시 폴리시를 써가지고 자 이렇게 디맨드를 올린다라는 게 자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의 다이어그램이야. 오케이? 다시 갖다 돌아오는 거야. 자 일단 이따가 폴리시들은 내가 알려줄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똑같은데 자 만약에 똑같이 디맨드가 디크리스했다 가정하자고. 오케이? 자 디맨드가 디크리스함으로써 아까도 똑같이 여기에 2불로 원했는데 지금 1불 50으로 떨어진 거야.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땠어?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디맨드를 다시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켜가지고 다시 2불로 메인테이닝 했다면 자 만약에 디맨드를 할 게 없다. 자 이렇게 왔다. 자 디맨드를 할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바로 서플라이 커런시 서플라이를 움직이는 거야. 자 여기로.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디맨드를 다시 인크 시키고 싶은데 이럴 수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서플라이를 어펙트 해가지고 서플라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디크리스 시켜가지고 다시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끌어올린 거야. 이것 또한 똑같이 거버먼트가 폴리시를 써가지고 서플라이를 디크리스 시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게 만약에 1번이었다면 이 서플라이가 2번을 해서 다시 2불로 메인테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디맨드를 쉬프트 시키던, 하나는 서플라이 쉬프트 시키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를 우리는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이따가 펄리시들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펄리시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자,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그 정부, 쉽게 말하면 도메스틱 안에서 할 수 있는 폴리시를 써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자, official reserv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센트럴 뱅크가 다 리저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US 달러를 홀드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걸 가지고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어펙트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아까 같이 디프시트 하면 어떻게 해서 다시 디프시트 된 거를 올리고 싶어 하잖아. 센트럴 뱅크가. 자, 그럼 어떻게 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foreign reserve를 익스체인지 마켓에 팔아서 원을 디맨드에서 디맨드를 올려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foreign reserve가 있으면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말 그대로, 자, 센트럴 뱅크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뭐 한국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익스체인지 마켓이 있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센트럴 뱅크는 당연히 한국 센트럴 뱅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러를 홀드하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보험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달러를 여기다가 서플라이 하는 거야. 셀 한다고 하지. 서플라이 늘리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서 컨버트를 하는 거야. 뭘로 컨버트를 해? 원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demand for 원이 increase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커런시가 떨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센트럴 뱅크가 다시 원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픽스드 익스체인지를 갖다 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첫 번째. 자, 그리고 interest rat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nterest rate를 올려가지고, 만약 아까도 그냥 계속 쭉 내렸다가 할게. currency가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할게. 그러면 interest rate이 올라가면 이제 foreign currency, foreign country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세이브하고 싶어져. 그럼 자기네 나라 돈을 셀해서 우리나라 돈의 디맨드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demand for our 원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borrowing from abroad가 있어. 자, 외국에서 빌려도 된다라는 거야. 자, 외국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온다라는 건 무슨 소리겠어? 외국 돈을 빌려오는 거야. 예를 들어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빌리면 US 달러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럼 우리나라가 그 US 달러를 빌려왔지?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도메스틱 커런시로 컨버트 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는 demand for our currency가 올라간다는 거지. 자, 이거는 지금 official reserve랑 거의 비슷한 컨셉인데, 단지 요거는 US 달러를 홀드하고 있었지, 요거는 없을 때 빌려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대신 역할은 똑같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빌려와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 도메스틱 원으로 컨버트해서 그걸 우리나라 도메스틱 디맨드가 올라가는 형식처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임포트를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부가 임포트를 못하게끔 막는다는 건 결국 서플라이를 줄인다는 소리야. 오케이? 지금 다 디프시 됐을 때 이걸 다시 어플시키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가정이야. 오케이? 그래서 임포트를 리밋해버리면, 자, 우리나라 도메스틱 원에 또는 도메스틱 커런시가 서플라이가 줄어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커런시가 올라가게끔. 오케이?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데, contractionary physical policy, 뭐 텍스라든지 government spending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terest rate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AD를 줄이려는 컨셉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AD를 줄어들고 인컴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임포트를 못 사게끔 막는 거지. 그래서 다들 알지? contractionary physical policy라는 거는 예를 들면 government spending을 줄이고 텍스는 올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거버먼트가 스펜딩을 안 해주고 텍스는 올라지니까 인컴이 예전보다 디스포저블 인컴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쓸 수가 없어, 돈을. 그러면 임포트에서 못 쓰고. 모니터리 폴리시 같은 경우는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오히려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세이브하게끔 만들어서 스펜딩을 못하게끔 막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한 임포트에서 많이 돈을 못 쓰게끔 하는 거지. 빌릴 때도 비싸게 빌려야 되니까 안 빌리게끔 만드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임포트를 해서 줄이려고 하는 거고, 대신 문제가 있다면,
자, 결국은 contraction이라는 건 AD를 줄이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 recessionary 갭이 생길 수 있다.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unemployment 같은 거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방법은 trade protection. 우리가 아는 tariff quota 뭐 이게 subsidy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trade protection을 써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임포트를 막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임포트의 퀀티티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자, 근데 그 나쁜 점 같은 경우는 자, 내가 그 트레이드 프로텍션 하면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도 똑같이 트레이드 프로텍션 한다는 거야. 그러면 리텔리에이션이 온다는 거지. 트레이드 워 이런 거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mposing exchange control. 자, 말 그대로 정부가 exchange 그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냐? 우리나라에 있는 커런시가 밖으로 못 나가게끔 막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의 원이 다른 나라로 못 나가게끔 정책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자, 뭐 일단은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 근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아웃플로우를 막아가지고 그 아웃플로우를 막아서 자, 첫 번째는 임포트를 못 사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다 인베스트먼트를 못 하게끔 막는다든지 다른 나라에다가 나라 여행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거 제한을 둔다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가게 하는 거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소스 미스알로케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임포트가 우리나라 들어오고 또는 해야지만 결국은 좋은 팩터 프로덕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버리면 미스알로케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얼마 이상 못 들고 나가지. 자, 여기 foreign travel에 속하는데 자, 10,000불 이상 못 들게끔 나간단 말이야. 현찰로. 오케이? 자, 이런 거 다 익스체인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두 가지 그 터미널로지 알고 있어야 돼. devaluation과 revaluation이 있는데 자, devaluation이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픽스드로 exchange rate를 잡아놨어.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내리고 싶은 거지. fixed exchange rate를. 그래서 fixed exchange rate를 예를 들어 예전보다 낮추는 거를 devaluation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그 value 자체를 devaluation으로 낮춰서 하는 거야. 낮추면 당연히 엑스포트는 더 치프해질 것이고 임포트는 비싸지니까 더 좋을 거라는 거겠지. 자, 이제 반대로 revaluation이란 거는 자, 낮은 커런시를 fixed exchange rate를 올리는 거야. 좀 더 비싸게 higher value로. 오케이? 자, 근데 대신 이렇게 되면 엑스포트는 훨씬 더 비싸지만 임포트는 싸진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지? 자, 요거는 이코노믹 크로스를 디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코노믹 크로스라든지 엑스포트 또는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리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 팩터 프로덕션을 임포트할 때 더 싸게 해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익스체인지 레이트 시스템 중에서는 마지막 토픽이 될 것이고 자, 익스체인지 레이트 시스템에서는 총 3가지 시스템이 있었어. 자, 너네가 배웠던 플로팅, 자, 픽스드, 그 다음에 마지막인 Managed Exchange Rate System이란 걸 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Managed Exchange Rate System이란 건 뭐냐? 자, 두 가지의 캐릭터리스틱을 섞어 놓은 건데, 자, Floating과 Fixed Exchange Rate System을 섞어 놓은 거를 우리는 Managed Exchange Rate System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마켓 안에서 그 커런시의 그 레인지를 정해 놓고, 자,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플럭츄에이트 하게끔 놔두는 거야.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오케이? 자, 근데 자유롭게 플럭츄에이트 하는데 그게 짧던 길던 그냥 자유롭게 플럭츄에이트 하게 놔둬. 허나 만약에 그 레인지 안에서 정해진 데서 그거를 넘어가거나 내려가면 그러니까 레인지를 벗어나거나 그 레인지를 밑으로 떨어지면 자, 정부가 인터벤션을 시작하는 거야. 다시 그 레인지 안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자, 마켓 레벨에서는 그 플럭츄에이트 하게끔 놔두고 허나 만약에 그 레인지를 벗어난다? 그러면 아주 빨리 스테빌라이즈 하기 위해서 인터벤션을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패깅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있는데 자, 패깅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거의 매니지드 익스체인지 레이트랑 똑같아. 근데 무슨 소리냐면 자, 패깅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자, 특정한 나라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픽스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패깅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해. 대체적으로 US 달러랑 유로, 파운드 이런데 다른 나라들이 픽스드로 레인지를 잡아놓는다는 소리야. 내가 이따가 그 다이어그램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레인지를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US 달러에 팩돼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managed exchange rate을 쓸 때 US 달러를 가지고 레인지를 정하고 그 안에서 fluctuate 하고, 만약에 US 달러 기준으로 넘어갔을 때 인터벤션 하고 내려갔을 때 인터벤션 하고 이런다는 거를 우리는 pegging exchange rate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다이어그램 가지고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exchange rate 다이어그램인데, 자, 일단 지금은 내가 디맨드 그 다이어그램을 좀 더 그 커브를 넣어서 내가 그렇지만 내가 이따가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설명해 줄게. 어쨌든 자, 지금 보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price of one in terms of 달러라고 하고, 자, quantity of one이라고 할게. 자, one demand랑 one supply야. 오케이? 자, 지금 보면, 자, 이제 내가 레인지를 잡아줄게. 자, 현재 픽스드가 되어 있는 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는 디맨드가 어디 가던 또는 서플라이가 어떻게 움직이던, 그 커런시 디맨드 또는 서플라이가 움직이던 이 레인지 안에서는 언제든지 움직여도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디맨드 커브가 그 원의 디맨드가 여기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던 게 지금 여기로 왔다라는 거야. 자, 레인지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안 벗어났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야. 디맨드가 여기까지는 올라와도 괜찮다라는 거야. 오케이? 허나,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디맨드가 여기까지가 맥시멈 선이라는 거지. 여기를 넘어가면 전부가 인터벤션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만약에 디맨드가 여기 와 있다? 자,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커런시가. 자,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그 커런시보다 픽스드로 그 메인테인 하던 그 레인지보다 높이 올라갔으니 이건 정보가 이제 인터미션을 해서 다시 요 밑으로, 요 레인지 안으로 끌어내릴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바로 그 Managed Exchange Rate 시스템이야. 디맨드가 움직이던, 서플라이가 움직이던, 오케이? 그래서 맥시멈은 여기, 여기야. 오케이? 자, 요 두 개는 디맨드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요 두 개는 서플라이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오케이? 요 안에서만 플럭츄에이트 하게끔 하고 넘어가면 인터벤션 한다라는 게, 자, 요 Managed Exchange Rate 시스템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인터벤션 한다라고 했어. 넘어가면 또는 내려가면. 자, 근데 이미 내가 한번 설명했던 것들이야. 언제? 자, Fixed Exchange Rate에서 설명했던 것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인터벤션 방법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Foreign Reserve. 그러니까 만약에 센트럴 뱅크가 Foreign Reserve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사고 팔아 가지고 인터벤션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interest rate를 가지고 올리거나 내려서 인터벤션 한다든지. 그래서 기억하지, 이거 예전에 했던 것들이야. 그리고 자, 임포트를 리밋을 해서 사람들이 임포트 굿을 못 사게끔 해가지고 컨트롤 한다든지. 이거 저번에 아까도 우리 픽스에서 배웠듯이 contractionary, monetary, 그 다음에 trade protection 이런 것도 다 여기 속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인터벤션을 한다라는 거야. 넘어가거나 내려갔을 때.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레인지를 넘어간다. 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overvalue currency라고 해. 오케이? 자, 우리가 레인지를 세트해놨는데 그거보다 높게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넘어간다? overvalue 됐다라고 하고, 그거보다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undervalue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term이 다르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밑에로 써놨지만 floating exchange rate에서는 overvalue 또는 undervalue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픽스드로 뭔가 그 커런시를 메인테인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단 말이야. 허나 만약에 여기도 지금 보다시피 픽스드나 또는 매니지일 때는 오버밸류 시켜놓고 인터벤션을 안 할 수도 있고 언더밸류 시켜놓고 인터벤션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 단어를 써도 된다라는 거야. 자, 가끔 정부는 매니지드 익스체인지 레이트 때 아까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 레인지 안에서 요 레인지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일부러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여기 위로 올려놓거나 또는 밑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
자, 오버밸류 시킬 수도 있고 일부러, 또는 언더밸류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기 커런시를 일부러. 그리고 인터벤션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왜 그런지 설명할게. 첫 번째, 오버밸류 됐을 때의 컨시퀀스들을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오버밸류 됐을 때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커런시가 비싸졌단 말이야. 예전보다 훨씬 더. 자, 그렇게 되면 foreign 굿을 살 때 훨씬 더 싸게 사올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도 보면 임포트가 훨씬 더 싸졌다라는 거야. 자, 그럼 오버밸류 시켜놓고 인터벤션 안 하고 이때 당시 뭐해? 외국에 있는 좋은 캐피털 굿이라든지 로우 메테리얼이라든지 팩터 프로덕션 다 사온단 말이야. 좋은 머신 뭐 아니면 뭐 인프라스트럭처 등등. 오케이? 자, 그래서 싸게 사와서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킬 수 있고, 여기도 좀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시키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좋은 점. 오버밸류. 일부러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사놓고, 그 다음에 인터뷰 시작하는 거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물론 임포트를 싸게 사와서 좋을 수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아주 큰 문제점. 바로 엑스포트가 비싸진다라는 거야. 자, 엑스포트가 비싸지면 어떻게 돼? 자, 우리가 알다시피 AD 컴포넌트 중에 CIG X-M이 있단 말이야. X가 안 된다라는 소리는 AD가 줄어든다는 소리야.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는 엑스포트가 비싸지니까 도메스틱 엑스포트 같은 경우는 안 좋아져. 레비뉴가 줄어들 것이고 컴퍼니들 피해를 많이 볼 것이고 등등. 자, 그리고 임포트는 잘 되고 있어. 자, 엑스포트는 안 되는데 임포트는 좋다면 이코노믹 그로스의 가장 안 좋은 점이야. 자, 이코노믹 그로스가 안 좋다라는 거는 GDP가 떨어지고 아웃풋이 줄어들고 그럼 언임플로이먼트 늘어나고 안 좋아. 이코노믹 그로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게 비싸졌단 말이야, 지금. 그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굿앤 서비스들은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싸다라는 거야. 자, 싸다는 소리는 우리나라 도메스틱 컴퍼니들은 더 싼 걸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임포트 굿을 더 많이 사고 도메스틱 굿을 안 산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내가 써놨지만 그렇게 되면 도메스틱 임플로이먼트 안 좋고 그 다음에 리소스 얼로케이션이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버밸류 대 나쁜 점. 좋은 점은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 오버밸류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거에 비해 나쁜 점이 더 크다라는 게 이거야. 그래서 이것 또한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언더밸류. 자, 언더밸류 됐을 때 우리나라 커런시가 예전보다 싸졌다는 거야. 그럼 언더밸류 시켜놓고 인터벤션 안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엑스포트가 반대로 아까 반대로 더 싸졌다라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엑스포트 늘어날 것이고 GDP나 아웃풋 늘어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이코노미 좋아지고 인플로이먼트 늘어나고 사실 언더밸류 되면 그 나라 이코노믹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나쁜 점이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대신 임포트는 비싸죠. 이제 도메스틱 그 컨슈머들은 임포트 굿을 안 산단 말이야. 우리나라 도메스틱 거 사고 반대로 똑같이 다른 나라들 또한 우리 걸 살 거라는 거야. 왜냐? 다른 foreign country보다 우리나라 게 더 싸니까 우리나라 산다. 다른 그 파트너들이 우리 걸 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만 좋은 거야, 사실. 자, 근데 안 좋은 점은 거의 없는데 안 좋은 점이라고 하자면 자, 지금 보면 unfair comparative advantage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좋다라는 거지. 다른 나라는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언더밸류 시켜놓고 인터벤션 안 하는 거를 치팅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다른 말로 dirty float이라고 하는 거야. 내려놓고 인터벤션 안 한다 이거지. 그럼 dirty float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 힘 있는 나라들이 하는 거지. 왜냐하면 만약에 내려놓으면 다른 힘 있는 나라들이 우리한테 뭐라 한단 말이지. 자, 너네 내려놓으면 자꾸 이러면 우리 나중에 트레이드 할 때 너네한테 안 좋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야. 반대로 힘 있는 나라들은 해놓고 자기네들이 개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unfair comparative advantage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미국이 대체적으로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든 자기 파트너 나라가 만약에 언더밸류 시켜놓으면 뭐라고 하냐면 환율 조작국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놓고 나중에 트레이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어펙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런 것들. 자, 다들 수고 많았어.